자, 이번 시간에는 그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을 implementation 하는 gradient descen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cost function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cost 함수 j of theta가 기존의 그러한 그 오차의 제곱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새로운 텀이 하나 더 들어갔죠. 람다 곱하기 j of theta의 제곱의 전체 그 합산한 값. 그리고 j는 당연히 1부터 시작하는 거죠. 1, 2, 3 언제까지 그 파라메타의 개수 n까지. 그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주어지는 함수 그 j of theta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파라메타 세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구현할 때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linear regression에서 사용되던 gradient descent 그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그 되새겨 봅시다. 즉 어떻게 구했나요? 세타 j 같은 경우에 먼저 볼까요? 세타 j는 세타 j에서 마이너스 알파 1 over m을 곱한 것이고 그 오차를 이렇게 주어지고 그 오차를 그냥 그 덧셈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j 그러니까 x sub j번째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입력값을 곱해서 우리가 더해주고 그 평균 내서 알파에 곱해서 빼주는 이런 형식이고요. 첫 번째 텀 그 세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요 x의 그 subscript j에 관해서는 생략을 해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그 값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써주나 안 써주나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서 그 안 써준 거고요. 결국에 우리가 구했던 요 부분이 뭐였죠? 이 알파 다음에 주어지는 부분이 파셜 d 오브 파셜 d 세타 j 그 j 오브 세타 함수 비용 함수의 그 j번째 파라메타에 관한 편미분이 바로 여기 요 내용이 바로 요 수식으로 주어졌던 걸 알 겁니다. 똑같습니다.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에서도 똑같은 방법론을 적용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소위 그 새롭게 변형된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 요 함수 있죠? 요 함수의 그 소위 미분치를 구하게 되면은 어떤 미분치가 구해질까요? 자, 요거를 조금 그 우리가 이해를 다시 한번 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즉, 이 앞부분에 관한 그 소위 파셜 d 오버 파셜 세타 j 오브 세타인데 이 j 오브 세타의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덧셈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요 추가된 게 뭘까요? 그 람다 2m summation 세타 j 제곱 그리고 j는 1부터 n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타 j로 또 미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summation 기호는 전혀 의미가 없겠죠. 세타 j로 미분해 주면 그 해당하는 한 항만 살아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항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나와 가지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캔슬 되기 때문에 그 위아래로 주어지는 게 아마 람다 오버 m 곱하기 세타 j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주어질 겁니다. 즉,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그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포뮬레이션 해보면요. 뭐 세타 제로는 워낙 그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소위 그 regularization 텀은 j가 0인 것은 우리가 포함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번은 그 j가 0인 관계로 이 regularization 텀이 없는 관계로 앞에서 썼던 linear regression에 썼던 그 항과 똑같은 항일 수밖에 없고요. 그 j가 1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은 조금 더 변형이 있겠죠. 앞부분은 똑같은데 이 뒷부분만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아까 우리가 구한 여기 그 소위 그 regularization 텀에 관한 그 편미분 그러한 계산한 게 있는데 당연히 m분의 람다 세타 j라는 값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해주고 그 내용이 그 소위 이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되는
이전에 쓰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되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과 거의 똑같은데 이 J가 1번부터 N번까지만 추가적인 항이 더 들어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새로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수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세타 J는 세타 J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알파만큼 곱해서 빼주는 건데 이 알파만큼 곱해서 빼주는 그 소위 파라메타 값 중에 하나가 또 세타 J예요. 그래서 세타 J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거를 앞쪽으로 가져다 놓고서 그 세타 J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타 J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죠? 세타 J 있고요. 그리고 세타 J가 여기 앞부분으로 오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n분의 알파 람다 아마 이게 플러스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실수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타 J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어쩌고 저쩌고 뒤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 세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 J를 앞으로 뽑아내면은 1 빼기 알파 람다 나누기 m이죠. 1 빼기 알파 람다 나누기 m. 그 이후에는 기존에 쓰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쓰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텀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텀과 동일한 텀으로 우리가 곱해서 알파에다가 빼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긴 하되 알파를 그러니까 세타 값을 세타 J번째 값을 업데이트 해주기 전에 조금 변형시킨 다음에 업데이트 해줍니다. 근데 이 변형해주는 값이 의미가 참 재밌는데요. 1 빼기 알파 람다 나누기 m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m은 뭔가요? m은 그 훈련 자료의 개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통 큰 값이고요. 보통 알파는 작은 값이고요. 그리고 람다도 작은 값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은 값 곱하기 작은 값 나누기 큰 값 하면 이거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입실론 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아주 작은 값. 즉 세타 J를 원래 세타 J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세타 J를 리플레이스 하는데 세타 J 빼기 입실론. 아주 작은 값. 세타 J를 좀 작게 줄여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드믹하게 우리가 다시 전개해 보고 그 알고리즘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세타를 우리가 증가할 때, 그러니까 매 에포크 때마다 개선해 나갈 때 원래의 세타 J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전 스텝에서 배운 그러니까 그 학습한 그 세타 J보다는 조금 작은 그 파라메타는 주어지는 그 학습률과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메타인 람다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그 값을 조금 작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럼으로써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래서 세타 J가 너무 크게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